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지만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기억을 떠올리니 또 다시 속상하고 분한 마음이 드네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직장 선배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서였어요. 다만 그 소개팅이 굉장히 의외였는데 제가 소개팅을 주선한 선배와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 제가 소개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가 정말 괜찮은 후배가 있다며 저더러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마음 같아선 괜찮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가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 괜히 뒤에서 이상한 말이라도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골치가 아프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고 오자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친하지 않은 선배가 주선한 자리다 보니 솔직히 아무런 기대치가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웬걸 싶을 정도로 남편은 선배 말대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탄탄한 직장에 다닌다는 것도 미리 들어 알고 있었고 사진으로 이미 얼굴도 보고 나간 자리였으니 그런 조건들은 제쳐두고라도 성격이 너무 괜찮았어요.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배려가 있었달까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후로 2번을 더 만나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면서도 솔직히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될 거라는 기대는 없었는데 그건 바로 제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저는 편모가정 그러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학창 시절 내내 편모가정에서 자란 아이한테 세상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몸소 겪으며 배워왔기에 한마디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단지 편모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싫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달리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고민과는 별개로 남편은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애는 몇이나 낳자는 둥, 몇 살이 되면 서울 생활은 접고 어디 가서 살자는 둥.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저는 어떤 확답도 줄 수가 없었으니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네요. 그러다 우려하던 대로 남편이 정식으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는 숨길 수가 없었기에 남편에게 제가 처한 상황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말없이 제 이야기를 한참이나 듣고 있던 남편이 그게 왜 문제냐고 반문을 하대요. 그리고는 자기도 편모가정인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하지 말라니까 그제서야 정말 진지한 얼굴로 사실이랍니다. 자기도 어머님이 혼자 자기를 키워주셨다고요. 다만 저와 남편이 처한 상황은 닮은 듯 달랐는데 그건 저희 친정의 경우 사별로 인한 편모가정이었고 남편 쪽은 이혼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는 그 어떤 도움도 받을 곳 없이 혼자 저를 키우셔야 했지만 남편은 아버님이 그래도 꼬박꼬박 양육비며 생활비를 보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에 어머님은 아버님이 살아계시던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업주부로 지내실 수 있었다고요. 아무튼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시시콜콜 할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엔 똑같은 편모가정이었겠죠. 그리고 그래서인지 양쪽 어머님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남편도 저도 어쨌든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니 동지애라고 해야 할지 누구보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제안할 게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으니 결혼하고 딱 2년만 합가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대요. 아버님 어머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하루도 어머님하고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며 갑자기 어머님 혼자 두고 나와 산다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인다면서요. 그리고는 대신에 원하면 저희 친정어머니도 인연을 모시고 살잡니다. 자기는 제가 원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친정어머니가 혼자 저를 힘들게 키우시긴 했어도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친정어머니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독립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친정어머니랑 다시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이 나이에 다 큰 자식 뒷바라지 할 일 있냐며 합가에 히읗자만 나와도 손사래를 치시는 분이셨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름대로 해온 제안이란 게 솔직히 그다지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눈치챘던 건지 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 중 그나마 솔깃했던 게 어머님이랑 2년 같이 살면서 그 사이에 돈을 더 모아서 신축 아파트로 분가를 하는 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져준다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네요. 하지만 합가를 한 건 정말 제가 제 발등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합가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어머님은 저희에게 생활비로 15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큰 액수에 제가 놀랐더니 어머님이 그럼 뭐 시애미 등골에 빨대 꽂고 살려고 그랬냐면서 염치도 없고 뻔뻔하다 하시대요. 정말로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 번도 이런 말투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저에게 늘 새애기라고 불러주셨고 저희 어머니한테 사돈사돈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말만 하면 세상 온화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신 적도 여러 번이셨지요. 그런데 정말 합가를 딱 시작하자마자 생활비가 어떻고 하시면서 돈 내놓으라 소리를 하시질 않나? 저를 야, 너 하고 부르시질 않나? 그래서 같이 산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는 못 산다고 했어요. 남편더러 이렇게 막말 들어가며 돈까지 뜯겨가며 내가 왜 어머님이랑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앞으로 어머님이 막말 못하시게 중간에서 자기가 잘하겠다며 싹싹 빌대요. 그리고 정말로 남편이 어머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후로 어머님이 생활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한 내가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그냥 약속한 대로 2년만 버티자고 마음을 먹었네요. 하지만 이건 그저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가니 어머님의 막말이 다시 시작되었거든요. 제가 일일이 여기에 적질 않아서 그렇지 매일같이 어머님이랑 붙어있다가 어쩌다 한번 친정어머니라도 만나고 오면 그렇게 니네 엄마가 좋으면 아예 거기 가서 살지 내 집에는 왜 오냐고 하시질 않나. 여자가 돈 번다고 밖으로 싸도느라 살림을 그렇게 하면 남편이 바람펴도 할 말이 없다질 않나. 그리고 이때마다 자기가 막아준다며 호언장담하던 남편은 막아주긴커녕 저더러 왜 매번 어머님하고 부딪히는 거냐며 그냥 저더러 참으라는 소리만 해대기 일쑤였어요. 평생을 저렇게 사신 분인데 이제 와서 누가 어떻게 고치겠냐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면서요. 그리고 사람이 왜 매번 같은 일을 하다 보면 특정 부위에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한테 막말을 듣다 보니 언젠가부턴 웬만한 말에는 크게 충격을 받지도 않았고 상처를 입지도 않았어요. 그냥 또 저러시는구나 하고 많은 수준에 이르렀던 거지요. 한편 친정어머니께서 올해 초 회사를 관두셨습니다. 정년퇴직까지는 아직 몇 년 더 남아있었지만 평생을 일만 하셨다 보니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니 표현을 빌리자면 그나마 관절이 쓸만할 때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누구 엄마가 아닌 여자 누구누구로 살아보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친정어머니의 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보나마나 남편을 통해서 였겠지요. 어머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더러 니네 엄마 회사 관두냐고 물으시대요. 참고로 니네 엄마 소리가 거슬렸지만 하루 이틀 일도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제가 네 하고 대답하니 관두고 뭐 한대냐며 또 물으시길래 여행도 다니시고 좀 쉬고 싶으신가 봐요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표정을 싹 바꾸시며 말씀하시길 다 늙어서 그게 무슨 추태냐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평소에 어머님이 언행이 고우신 분은 아니셨고 그래서 뭐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추태라니 기분이 확 상했지요. 그래도 여기까지도 그냥 꾹꾹 눌러 참았지 뭐라 따지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대화를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가짠타는 표정으로 니네 엄마는 어디서 돈이 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며 저더러 친정에 몰래 돈 주냐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때는 저도 짜증이 나서 친정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하셨는데 그 정도 여윳돈은 있으시겠죠 하고 대꾸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소리가
야, 니네 엄마 암만 해도 남자 생겼나 보다며 노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버릇이고 나발이고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어머님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평생 남한테 손 한 번 안 벌리시고 열심히 사신 분이라고 당신 능력으로 뭘 하고 사시든 어머님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뭘 하시던 이렇게 뒤에서 남 욕이나 하는 어머님보다는 훨씬 낫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지요. 정말이지 어머님이 저한테 세상에 온갖 연자 들어가는 욕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퇴근한 남편이 집안에 들어섰고 눈치가 있으니 분위기가 살벌한 걸 금세 알아채더라고요. 저더러 무슨 일이 있었냐길래 어머님한테 들으라고 했습니다. 기분 나빠서 입에 담기도 싫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저러더 미친모라며 욕을 퍼부으셨는데 제가 남편더러 당장 다음 주에라도 분가하자고 그거 아니면 그냥 갈라서 자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이번엔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어머님더러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셨냐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한테 뭐라건 간에 저는 도무지 분한 마음을 삭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여행용 가방에 무턱대고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분가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그때까지 이 집에 있다간 분가하기 전에 내가 미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짐을 싸서는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건 또 뭐냐면서 저더러 제발 좀 참으랍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그냥 어머님이 원래 입이 거칠어서 하신 말이지 진짜 장모님더러 노망났다고 한 소리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대요. 그래서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당신도 지긋지긋하다고 같이 안 살겠다고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조심스레 저더러 남편하고 싸웠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오대요. 그간의 서름이 밀려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차마 어머님이 친정어머니께 하신 막말은 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맞다고 남편하고 싸웠다니까 원래 부부끼리는 다투기도 하는 거라면서 기왕 왔으니 마음 달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정어머니의 위로에 전 또 한바탕 울고 말았죠. 그리고 이튿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친정어머니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 전화를 해본 건지 어떻게 제가 집에 있는 걸 알고는 찾아왔더라고요. 저더러 얘기 좀 하자길래 친정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집 밖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어머님도 미안해하고 계시다고 이제 그만 집에 가자대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이쯤에서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밤새 생각해봤는데 어머님만 봐도 역겹고 소름 끼쳐서 이제 두 번 다시 뵙고 싶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새 지 성질을 못 감추고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더러 그렇게 말을 하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니네 엄마도 우리 엄마한테 노망났네 어쩌네 막말을 하는데 나는 왜 하면 안 되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너는 며느리잖아 하는데 답이 없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혼이지 서류상으로는 처음부터 남남이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합가하는 동안에는 어머님이 남편 돈은 당신이 관리하겠다고 하도 우기셔서 아예 돈 관리는 따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제 돈은 제가 관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뭐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딱히 불편한 게 없었달까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인생은 새옹지 말하더니 어쨌든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좋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에 친정어머니가 얼마 보태주셔서 그걸로 청약을 신청했는데 운 좋게 당첨이 되었어요. 마지막 미분양 물량이라고 딱 두 채가 풀렸던 집이었는데 그리고 유치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직접은 아니고 소개팅을 주선했던 선배의 입을 빌려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원래대로면 우리가 함께 살 집이지 않았겠냐며 이걸 계기로 다시 새 출발을 해보자는 개소리를 하대요. 원하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좋다나요? 아이고 됐습니다. 가서 니네 엄마 입단속이나 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차라리 제가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탓하셨다면 죽기 살기로 노력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을 자꾸 흠잡으시고 그걸로 남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기 일쑤셨으니, 그리고 문득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대요. 제 나름대로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울고불고 자기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는 못 헤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하고 연 끊고 살 수 있냐니까? 어떻게 부모를 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 뭐 더는 말할 것도 없었죠.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이 우연히 제 사진을 보고는 자기 스타일이라며 친구에게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보기에도 남편과 제가 여러 가지로 잘 어울릴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낯도 많이 가리고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그런 자리가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은 내키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나중에는 그러지 말고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나가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들어온다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만나게 된 남편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진지하면서도 상냥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제가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데 남편이 영화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금세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이내 사귀는 사이가 되었지요. 매사에 여유가 넘치고 느긋한 남편과 달리 저는 모든 게 계획적이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 알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사귄 지 3달쯤 되던 때 저희 둘을 만나게 해줬던 친구가 저더러 남편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지금은 그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친구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저를 남편에게 어떻게든 소개해주려고 했던 건 그 친구가 남편을 워낙 좋아했고,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서 저를 소개시켜준 거랍니다. 친구 말이 자기보다도 못한 제가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남편의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그 친구의 질투 때문이었죠. 친구는 저더러 네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면서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고 집에 돈도 많다며, 한마디로 저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양심이 있으면 헤어지라나요. 그리고 그런 친구의 말을 듣는 동안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뭐라고 말 한마디 제대로 반박할 수가 없었네요. 사실 친구 말대로 남편과 제 가정 환경은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친정아버지를 잃었거든요. 뺑소니 사고였고 범인도 잡지 못해서 합의고 뭐고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서야 어머니도 모르셨던 빚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인문계 대신 상고로 진학을 했고, 주변 친구들이 다 가는 대학 대신 바로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졸에 특별한 기술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흔치 않았고, 그나마 있던 몇 곳도 이런저런 조건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지금이야 거의 없겠지만 최저시급도 안 맞춰주는 곳도 허다했고, 여자라는 이유로 사무실 내에서 밥을 차려야 한다질 않나.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급한데 미치겠더라고요. 시쳇말로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닌데 가리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 운이 좋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는 바로 지원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2달 만에 일자리를 구했네요. 그런데 막상 출근을 해보니 직원 수 5에 그나마 셋은 가족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랑 다른 직원은 말이 좋아 직원이지 하는 일은 죄다 그 3사람 수발을 드는 거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도 돈은 비교적 넉넉하게 줬기에 돈만 보고 다녔어요. 그러다 발전도 없는 직장 생활의 환멸을 느낄 때쯤 세무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벌도 경력도 안 본다고 하니 저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느껴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을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반이었는데 저녁 먹고 씻는 시간을 제외하곤 새벽 3시까지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주말에는 하루에 14시간씩 시간을 쏟아부었고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치열한 수험 생활을 견디고 저는 4년 만에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4년이란 수험 생활이 짧은 건 아니었지만 저로서는 회사를 때려치고 공부만 할 만한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4년이란 시간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세무사가 되고 난 이후로 저는 제 가정환경과 학벌에 대한 자격지심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구태여 할 일도 없었고 세무사란 제 직업만 보고 저를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잊고 지내던 자격지심이 전부 다 생각나면서 남편에게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리고 결국 친구가 헤어지라고 해서가 아니라 남편과 제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헤어지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남편에게 이제 다시 안 볼 사람이니 감출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에 대해서 여지없이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말한 그 어떤 것도 이별의 이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더니 자기 눈에는 제가 제일 멋지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족한 점은 자기가 채워줄 테니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듬직한 남편의 말에 정말 한참을 울다가 그래 끝이 어떻게 되든 일단은 즐겁게 만나보자고 결론을 내렸네요. 이후로 저희는 1년을 더 만나고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은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도 어떻게 공부는 잘했나 보다며 전문직 며느리라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매사 어머님 뜻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을 만큼 모든 걸 어머님께 맞춰드렸습니다. 그런데 올봄 어머님 생신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평소와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 싶어서 제가 어머님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시며 너 같은 부려시는 처음 봤다고 언제까지 당신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밑도 끝도 없는 화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끝까지 이렇게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하느냐면서 저한테 실망이라 하시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대요. 답답한 마음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내가 지난주에 어머님 생신 때 뭐 실수한 거라도 있었냐? 당신 뭐 생각나는 거 있냐? 물었죠. 참고로 어머님 생신날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반찬과 메인 음식 전부 다 제 손으로 직접 해서 차려드렸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명품 브랜드에서 선물도 사드렸어요. 그리고 그날도 어머님이 우리 며느리는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하고 아주 그냥 1등 며느리란 소리를 12번도 넘게 하셨었네요. 그리고 이런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뭔가 짚히는 바가 있었는지 하는 작은 탄식과 함께 일단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대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오로지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저보다 일찍 도착해 있더라고요. 저는 옷을 벗을 틈도 없이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냐고 설명 좀 해달라 했어요. 이때 제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전후 상황 파악을 해서 어머님이 하고 계신 오해가 무엇이건 간에 얼른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미안하다며 어머님 아버님께 제 학벌을 속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당시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긴 하셨지만 질문이 워낙 두루뭉실하기도 했고 제가 대답이라도 하려고 하면 남편이 먼저 선수 치듯 대답을 하기도 하고 뭘 그런 걸 묻냐며 어머님 아버님 입을 막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남편이 소위 고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중재를 잘할 것 같은 모습으로만 보였지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어머님 아버님 특히나 어머님은 그 시절에도 당신은 대학을 나왔다는 자부심이 크신 분이셨기에
제 학벌을 솔직히 전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 결혼을 반대하셨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얼마 전 남편이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로 제가 고졸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 모든 게 들통이 났답니다. 남편은 자기가 어머님께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더니 그래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속상하셔서 그러신 거니 저더러 그냥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는 거예요. 뭐가 됐건 간에 아기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라면서요. 그리고 이후로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원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과 연락도 하고 지냈는데 그 전화통화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을 주시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시대요. 그래서 저도 반쯤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해외에 있던 신우가 애들을 데리고 잠깐 들어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가족 모임 자리가 만들어졌지요. 저는 솔직히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언제까지 어머님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그냥 같이 나가자고 조르대요. 그리고 저도 마음 한켠으로는 어머님의 노여움이 이젠 조금 누그러지진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달까요. 그래서 못 이긴 척 남편을 따라 모임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이어지는 어머님의 폭탄 발언에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어머님께서는 시조카드를 보더니 너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며 안 그랬다간 대학도 못 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신우는 어머님께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웃었지만 저는 분한 마음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이후로도 어머님은 계속해서 마치 저 들으라는 듯 요새도 자기 학벌 속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더라. 직업만 좋으면 뭐하냐 알맹이가 좋아야지. 포장지가 명품이라고 내용물도 명품인 게 아니다.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도 오직 저를 상처 주시려는 의도가 다분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대요. 하지만 제가 정말 슬펐던 건 그런 와중에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머님께 그만하시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식탁 밑으로 문자 한 통을 보내왔는데 써있기를 어머님이 저희한테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니 한 귀로 듣고 흘리라는 거였죠. 하지만 어머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다 못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서 도저히 한 귀로 듣고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냥 고졸인 제가 싫다고 하시면 되지 않냐고 교양 있으신 척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천박한 행동만 골라하고 계시다고 한마디 해버렸네요. 누가 됐건 간에 다른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순 없는 법이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어머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길어봤자 몇 달이라며 그것만 참으면 되는데 너무하다며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시댁에서 해준 이 집도 제가 원하면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화 좀 풀래요. 그리고 원하면 저는 어머님을 안 보고 살아도 된답니다. 자기도 어머님을 만나는 빈도수를 줄이겠다고요. 하지만 당시 저는 화가 많이 나 있었으니 그걸로는 안 된다고 아예 어머님하고 연을 끊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대요. 저만큼이나 어머님도 자기한텐 소중한 분이라면서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서 저는 상황이 개선될 어떠한 희망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어머님 눈에 들자고 대학을 간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변호사 사서 소송 걸겠다 했습니다. 어머님의 폭언과 남편의 거짓말로 제가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그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했지요. 그리고 제 결심이 정말 확고하단 걸 남편도 느꼈는지 결국은 알겠답니다. 그런데 대신 협의 이혼해 줄 테니 앞으로도 종종 친구처럼 만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 솔직히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지리한 이혼 소송을 겪을 바엔 협의 이혼이 낫겠다 싶어서 알겠다 하고 이혼했어요. 남편이 그래도 저를 사랑하긴 했는지 저희가 같이 모은 돈은 저더러 다 가지랍니다. 타던 차도 저더러 가져가라대요. 그래서 뭐 그럭저럭 이혼 자체는 너무 추접스럽지 않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야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대요. 당신은 정말로 제가 작정하고 당신을 속였다 생각해서 그게 괘씸해서 그런 거라며? 이혼까지 하는 걸 보니 당신이 오해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그런 어머님께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앞으로 건강히 잘 지내시라 했어요. 아마 어머님도 시간이 더 흐르면 저 같은 며느리 어디서 보기 힘들다는 거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후회하시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4년 차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정신 나간 시동생하고 동서 얘기 좀 하려고요. 막말로 그 두 XX 때문에 열받아서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다니 지금도 치가 떨리네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남편하고 결혼할 때 이것저것 재보지를 못했어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워낙에 어려서부터 어렵게 살다 보니 탈출구를 찾고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그런 와중에 6살 많은 남자가 내가 너무 좋다지 돈도 많이 번다고 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기울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고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따박따박 가져다주는 월급으로 살림 꾸리고 애들 키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는데 그때는 그게 우울증이란 생각은 못했지만 아무튼 이 행복이 언젠가 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시기에 남편이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원래 성격이 저한테 미주알고주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어쩌다 잘렸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하지만 회사가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곤 뭔가 억울한 일이라도 있었나 하고 저 혼자 추측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다행히 제가 그래도 모아둔 돈이 얼마간 있었어서 남편에게 빨리 새로운 직장을 구하라고 채근하는 대신 이제껏 당신 열심히 살았으니 조금 긴 휴가를 받았다 생각하고 휴식을 좀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땐 그게 현명하고 배려심 있는 아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괜한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그렇게 나와서 사람이 바뀐 건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라도 시작을 해야 돈을 벌어오고 할 텐데 세워라 내워라 하고 술만 퍼마시고 도통 뭐라도 해보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시간을 보냈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 재산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돈도 이제 거의 다 바닥났다고 정신 좀 차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너도 나가서 돈 벌어보랍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들어가며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냐면서요. 황당하고 어이없었죠. 결혼 전에는 저도 남편만큼 큰 회사는 아니었어도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자기는 아내한테 내조받고 싶다면서 회사 관두라고 자기 혼자 벌어서도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게 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할 땐 언제고. 이래서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구나. 정말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알겠다고 나도 나가서 돈 벌 테니까 당신도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은 호기롭게 했는데 생각해보니 애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도 않고 일을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평소에 저희 애들을 예뻐하시기도 했고 제가 평소에 어머님께 잘해드렸거든요. 그러니 이번만큼은 어머님이 저희 사정을 좀 봐주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하루 종일도 아니고 아이들 학교만 어머님 집으로 시키면 안 되겠냐는 제 부탁을 아주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네 애는 네가 키우라면서요. 틀린 말씀은 아니었지만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참고로 친정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에서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물어보나마나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집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다가 온라인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딱히 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중국에서 이것저것 사다 팔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일이 어렵지 않고 이윤도 괜찮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첫 달에는 100만 원밖에 못 벌었지만 이후로 조금씩 늘어서 1년이 지났을 땐 그래도 달에 3,400은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기껏 취직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겨우 하는 게 1,000원, 2,000원짜리 파는 거냐며 무시하던 남편도 언젠가부턴 이달엔 얼마나 팔았냐며 관심을 보이대요. 참고로 남편은 이후로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차린 회사에 나가고 있었어요. 일하는 시간은 저보다 길면서 돈은 저보다 덜 벌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장사를 해오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도 평소랑 다를 것 없는 날이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님이 지금 119에 실려가셨다며 저더러 당장 병원으로 오라시대요. 놀라서 하던 일도 멈추고 병원으로 쫓아가니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아버님이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이후로 아버님은 중환자실로 들어가셨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시긴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병간호는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어머님은 나이를 핑계로 병간호는 못한다지.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간병인을 쓸만한 형편도 아니었지. 그러니 자연스레 그 화살이 저한테 향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는 겨우 2살 차이 나는 시동생도 있었는데 시동생과 동서 중 누구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부부가 한마음이었던 건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병간호는 못한다며 대신 차라리 돈으로 때우겠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돈은 나도 있다고 했지만 뭐 무조건 못한다고 배째라고 나오니 한마디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제가 병간호를 떠맡은 건 단지 이런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제 할도리는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님 병간호를 한 거예요. 병간호 하느라 피곤한 것과 모른 채 하고 찜찜한 것 중에 고르라 하면 몸은 피곤할지언정 마음이 떳떳한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결국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시동생은 1원 한 푼 내놓지를 않았어요. 자기들도 애 키우고 어쩌고 하느라 돈 들어갈 데가 많아서 도통 여유가 없다면서요. 그리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만 났어요. 왜냐하면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당연히 제가 어머님 병간호를 해드릴 거라 생각하는 눈치였거든요. 남편은 심지어 저더러 자기 어머니를 살려달라며 눈물을 보이는데 어이가 없어서 환장하겠더라니까요. 정말이지. 이게 내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건가? 아니면 이 집구석에 뭐가 있기라도 한가? 솔직히 돌아가신 아버님을 탓할 일도 아니고 어머님이 원해서 암에 걸리신 것도 아닌데 정말 두 분 다 원망스럽고 남편도 꼴 보기 싫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싶은 게 정말 어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꺼이꺼이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데까지 내보자 생각하고 또 어머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때는 시동생도 미안하긴 했는지 병원비에 보태라며 200만 원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동생이 지 부모 병원 생활할 때 한 아들 노릇이었네요. 어머님의 병간호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돈은 돈대로 벌어야 했고 살림도 해야 했고 그 와중에 애도 키워야 했으니 솔직히 어디다 말은 못했지만 이러다 내가 먼저 죽는 거 아닌가 싶대요. 살도 10kg 넘게 빠지고 탈모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어머님을 끝까지 책임졌던 건 어머님이 매번 저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알아주시니 감사해서 그리고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그냥 힘닿는 만큼은 어떻게든 해보자 하곤 버틸 수 있었달까요? 하지만 결국 지독한 항암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어머님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와 남편 앞으로 당신이 사시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지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 아파트를 팔아서 저희 대출을 갚았습니다. 사실 아버님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매번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저희 대출은 이자만 간신히 갚아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병원비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도 쓰던 상황이었기에 그것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갚을 거 다 갚고 정리하고 나니까 1억 4천 정도 남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그 돈 전부 다 제가 갖고 싶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간 제가 한 고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죠. 하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으니 시동생에게 정확히 반 갈라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신 지 반년쯤 되던 시기였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시동생네가 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남편이 저희가 준 7천이 문제였던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알아듣게 설명 좀 해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말 같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대요.
동서가 어머님 사시던 아파트 매매가가 얼만지 알아봤는데 왜 자기들 몫이 7천밖에 안 되냐면서 난리를 쳤다나요? 그리고는 시동생더러 저희를 만나서 단판을 짓고 오랬다는 거예요. 가서 정확히 절반을 받아오라고, 안 그러면 이혼이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형님이랑 형수 그러니까 저희가 병간호만 몇 년을 들었는데 그동안 자기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못한다고 버텼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7천 중 5천은 동서가 가져가기로 했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기도 안 차서 솔직히 둘이 비슷하니 한 이불 덮고 살지 싶었고, 그러면서도 지부모가 아픈데 코빼기도 안 비추는 시동생이 문제지 동서가 문제겠냐 싶어서 동서한테는 병원에 오라 소리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둘이 이혼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시동생도 불쌍하고 동서가 문제다 싶대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을 뿐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니다 싶었고 제가 뭐 달리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어이가 없다고 말 한마디만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돈을 좀 더 주면 어떻겠냐입니다. 저 나이에 자기 동생 갑자기 혼자 되면 어떻게 사냐고요. 황당하고 기도 안 차서 남편한테 그 나이에 혼자 사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걱정할 걸 하라고 했어요.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굶어 죽기야 하겠냐고, 멀쩡히 직장 다녀 집 있어 뭐가 걱정이냐고요. 그랬더니 집도 동서한테 뺏기게 생겼다면서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등신마냥 그걸 왜 다 뺏기고 있느냐고 밥그릇은 알아서 챙기라고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더러 돈만 좀 더 챙겨주면 이혼은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저를 조르는 거예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동생하고 나란히 손잡고 이혼남 되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동서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네 이혼하기로 한 이야기 들으셨냐길래 들었다고, 뭐 성인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니 어쩌겠냐 했죠. 그랬더니 저더러 한다는 말이 뭐 느끼는 바가 없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 있었지. 동서가 참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어. 하고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제가 더 무섭다며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할 수가 있냐면서 그깟 7천만 원 뭐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면 자기네가 떨어져 나갈 줄 알았냐입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분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이혼 안 하고 저희 부부랑 싸울 거래요. 싸워서 자기 몫은 찾아가겠다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하니 남편도 예전과는 달리 아주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혼할 동생이 안쓰러워 전전긍긍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거 미친 X 아니냐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시동생더러 네 마누라 데리고 당장 오라고 전화에다 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희 부부더러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런 시동생에게 네 마누라한테 한번 물어봐라 하고 남편이 소리를 쳤어요. 저희 남편이 동서더러 마누라니었더니 시동생 앞에서 그런 식으로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동생이 정말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서가 자기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냐면서 시동생더러 내가 형님한테 법적으로 해보자고 그랬다고, 싸워서라도 우리 목숨 받아내겠다고 그랬어 하고 언성을 높이대요. 그러자 시동생은 한숨을 푹 내쉬었는데 놀랍게도 그게 다였어요. 솔직히 저는 시동생이 자기 마누라한테 뭐라고 말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네가 뭔데 나서냐, 가만히 있어라, 뭐 그런 말이요. 그런데 시동생은 화를 내기는커녕 저희 남편더러 그래서 지금 자기더러 어쩌라는 거냐고, 무슨 애도로 이런 자리를 만든 거냐고 짜증을 내기까지 했죠. 역시 서로 비슷하니 한 이불 덮고 살지 않은 제 생각이 맞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동생에게 남편이 네가 사람 자식이 맞냐면서 기어이 주먹질을 하려는 걸 제가 간신히 말렸어요. 혹시나 나중에 법적으로 정말 다투게라도 되면 괜히 트집 잡힐 일이나 생길 것 같단 생각에 본능적으로 남편 주먹을 낚아챈 거죠. 남편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시동생더러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욕을 퍼부었고, 그러자 시동생이 조금 전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아 진짜 형 한 번만 좀 도와줘, 정말 내가 이혼당하는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리겠어 하는데 남편이 당장 눈앞에서 꺼지라며 네가 원하는 대로 법대로 해보자고 그러대요.
하지만 그 일이 있으므로 소송을 건의어쩌니 하더니 집으로 종이 쪼가리 한 장 오는 게 없었습니다. 대신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한통 속인 것 마냥 굴던 시동생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요. 속사정이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시동생이랑 동서가 서로 탓을 하고 있다나요. 시부모님 생전에 시동생이고 동서고 뭐 한 게 없으니 법적으로 재산 가지고 다퉈볼래도 답이 안 나온다 싶었던 건지. 뭐 아무튼 저희야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번엔 형제고나 바리고 한번 제대로 붙어볼랬더니 웃기지도 않네요. 사람이 사람돌이는 하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지. 정말이지 그런 심보로 살면 언제가 됐든 벌 받는다고 그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게 한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